채무자가 담보를 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가등기가 걸려있거나 이미 증여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못 줄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 명의에서 재산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등기, 재산 분할, 증여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넘깁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 거래처럼 보이는데 실제 안에서는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흐름을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부동산에 가등기가 먼저 있었고 이후에 증여가 된 것인데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서 증여의 실익이 없더라도 충분히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해 취소의 상대적 효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소송을 통해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상해 취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해 취소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의 행위는 아들에게 넘긴 증여 부분입니다. 그 앞에 재산 분할 가등기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혼이 있었던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선순위 가등기와 무관하게 지금 이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느냐 이것만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그냥 넘겼으면 거의 바로 사기행위라 됩니다. 실제 금전부재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돈을 안 주다가 점점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마지막쯤 되면 담보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막상 등기부 등본을 보면 선순위 근저당 건이나 가등기가 걸려 있어서 이미 담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을 보고 포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내에게 가등기가 걸려있는 부동산이 다시 아들 앞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분명히 그냥 넘긴 재산은 아닐 테고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가등기는 채권의 성립시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더라도 아들의 증여는 취소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나 강제집행 면탈로 형사 고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기 취소 소송을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의 진짜 목적이 증여 등기만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압박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기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료를 냅니다. 매매나 증여, 재산 분할 경위와 그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직접 증거 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이나 자금 흐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자료의 이상한 부분을 찾아내서 민사 상해 취소는 물론 형사 사기 고소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사기 정황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상해 취소 소송을 승소하고 재판 중 확보된 자료로 형사 고소를 해서 채무자의 잘못을 모두 바로잡고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악성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재산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형사부터 가지 말고 민사로 먼저 접근해야 합니다. 상해 취소 재판을 통해서 증거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사기까지 연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면 자료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는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